시니어를 위한 완벽한 모발 관리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모발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60대 중반인 김영희라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모발이 얇은 편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해져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올바른 모발 관리법을 알게 된 후로는 머리카락이 훨씬 건강해지고 윤기도 살아났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호르몬 변화와 나이로 인해 모발이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에 올바른 관리법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직접 경험해 본 것들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 샴푸 전 빗질의 중요성.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샴푸 전 빗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를 감은 후에 빗질을 하시는데 사실은 샴푸 전에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쿠션감이 있는 부드러운 빗을 사용해서 머리를 감기 전에 한번 빗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1차적인 클렌징 효과도 있고 두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빗질할 때는 위에서부터 하지 마시고 아래쪽 끝머리부터 조심스럽게 엉킨 부분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고개를 좌우로 기울여가며 각 방향에서 한 번씩 빗어주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서 뒤에서 앞으로도 빗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면을 보고 아래에서 정수리까지 차근차근 빗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빗질을 해주면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는 것을 실감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젖은 머리를 바로 빗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젖은 상태에서는 모근이 연약해져서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빗을 아예 세면대 근처에 두고 샴푸 전에 미리 빗질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2단계 올바른 세정 순서. 두 번째는 세정하는 순서인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많은 분들을 조사해보니 세수를 먼저 하고 나서 샴푸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샴푸에 들어있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얼굴 피부에 남아있으면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샴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하고 마지막에 몸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샴푸 성분이 얼굴과 몸에 남지 않아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어요. 3단계 물 온도와 예비 세정. 이제 본격적인 샴푸에 들어가기 전에 물 온도부터 체크해 보세요. 뜨거운 물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팔 안쪽에 닿았을 때 살짝 온기가 느껴지는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해요. 뜨거운 물은 두피와 머리카락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그리고 샴푸를 바르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최소 1분간은 두피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마치 설거지할 때 그릇을 물에 불려놓으면 때가 잘 빠지는 것처럼 두피의 피지도 미리 불려놓으면 훨씬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4단계 올바른 샴푸 사용법. 샴푸를 사용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거나 손에 덜어서 바로 머리에 발라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손바닥에서 거품을 충분히 낸 다음에 머리에 발라야 해요. 이렇게 하면 샴푸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샴푸 잔여물이 몸에 남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샴푸를 바를 때는 섹션을 나눠서 해주세요. 보통 정수리 부분만 열심히 하고 뒷부분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뒷머리와 뒷목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두피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빠뜨리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해요. 정수리에서 뒤통수까지가 첫 번째, 뒷목 부분이 두 번째입니다. 특히 뒷목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5단계 두피 마사지 기법. 샴푸를 바른 다음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사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절대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되고 손끝에 지문이 있는 부분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양손을 지그재그로 교차시키면서 마사지하면 놓치는 부분 없이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손을 호랑이 발톱처럼 구부려서 두피를 마사지하면 미용실에서 받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마사지할 때는 서서도 하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도 해주시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머리카락끼리 뭉쳐서 비비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의 큐티클이 심하게 손상됩니다.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면서 부드럽게 클렌징해 주세요. 6단계 충분한 방치 시간. 마사지를 다 했다고 바로 헹구시면 안 됩니다. 피지가 충분히 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샴푸의 유효 성분이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해요. 보통은 1분 정도, 두피가 기름진 편이라면 3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저는 이 시간에 양치질을 하는데 시간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시간도 절약하고 충분한 방치 시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7단계 철저한 헹굼. 이제 헹굴 때인데 적당히 헹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충분히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특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뒷목과 귀 뒷부분은 꼭 체크해주세요. 남성분들에게서 냄새가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귀 뒤쪽을 제대로 헹구지 않아서라고 해요. 샴푸 성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되니까 정말 깨끗하게 헹궈주시기 바랍니다. 8단계 트리트먼트 사용법. 해당하는 분들만. 머리가 긴 분들이나 손상된 모발을 가진 분들은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때도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트리트먼트를 위에서 아래로 발라주시죠. 그런데 미용사분이 알려주신 꿀팁이 있어요. 먼저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눌러가며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큐티클 방향과 반대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위에서 아래로 정리해주면 큐티클이 가지런히 정돈되면서 성분이 완전히 흡수됩니다. 저도 이 방법을 써보니까 머리카락이 훨씬 두꺼워지고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강력히 추천드려요. 9단계 수건으로 말리기. 트리트먼트까지 다 했으면 이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차례입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머리를 비비거나 쥐어짜면 안 되고 꽈배기처럼 비틀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큰 물방울만 짜내고 나머지는 드라이기로 말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젖은 상태에서 빗질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젖은 상태에서는 모근이 열려 있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너무 쉬운 상태거든요. 10단계 에센스와 케어 제품. 큰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는 에센스가 있으시다면 끝머리부터 발라주세요. 두피 에센스를 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때 두피에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케어 제품들은 젖은 머리에 발라야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11단계 드라이기 사용법. 이제 정말 중요한 드라이기 사용법입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두피는 무조건 찬 바람으로 즉시 말려야 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를 말리는 것은 절대 안 돼요. 두피가 손상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드라이 방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해주세요. 팔이 아프다고 아래에서 위로 바람을 쐬면 큐티클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머리가 엉키고 부시시해집니다. 세 번째, 앞머리와 얼굴 라인 쪽부터 먼저 말려주면 뿌리가 더 잘 살아난다고 해요. 저도 이렇게 찬 바람으로 두피를 즉시 말려주기 시작한 이후로 두피가 훨씬 건강해지고 정수리 냄새도 확실히 줄었어요. 12단계 밤 샴푸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밤에 샴푸하는 것입니다. 밤에 샴푸하지 않고 그냥 자는 것은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자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묻은 모든 먼지와 세균들을 침실로 가져가서 그것들이 베개와 얼굴에 묻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총정리. 지금까지 올바른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머리가 젖었을 때 빗질하는 것. 두 번째, 밤에 샴푸하지 않고 그냥 자는 것. 세 번째, 세수를 먼저 하고 나서 샴푸하는 것. 네 번째, 뜨거운 물로 샴푸하는 것.
5번째,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를 말리는 것. 6번째, 샴푸할 때 손톱으로 긁는 것. 7번째, 머리카락끼리 비비면서 마찰시키는 것. 8번째, 충분히 헹구지 않는 것. 이것들만 꼭 기억해 두시고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특별관리법.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두피가 더 예민해지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욱 부드럽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마사지할 때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샴푸도 순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영양 트리트먼트를 해주시면 모발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모발이 가늘어지고 윤기가 없어지기 쉬운데 꾸준한 영양 공급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도 함께 챙겨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방법들이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일주일만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머리 감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머리 감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려서부터 무의식적으로 해온 방법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은 우리의 인상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니까요. 생활 습관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샴푸, 이 작은 습관이 쌓여서 몇 년 후 우리의 머리카락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이것만 지키셔도 몇 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두피도 더 건강해지고 머리카락도 더 탄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모발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좋은 정보와 글을 쓸 수 있는 힘이 됩니다.